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좀 흔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사실은 이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을 포기하기보다는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지난 6월 도안신도시 인근의 도안동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같은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3월 달에 한 건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2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건 중에 2건이 그 무단횡단 사고였고요. 한 건은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1륜차. 3개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3건의 사망사고. 피해자의 부주의와 무단 횡단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좀 흔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도안동로에서 시행되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때문이란 인근 주민들의 입장과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대전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버스 차로의 특성은 도시가 평온하게 살기 좋은 도시 스타일이 아니라 고속주행 방식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 또 저 좌회전이나 우회전, 특히 좌회전 뉴턴 있죠. 좌회전 뉴턴을 할 수 없는 구간의 특징이 중앙버스 차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저희가 보는 건 어쨌든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우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로변 대신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선을 배정해 대중교통수단의 도로 이용에 우선권을 주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도안신도시의 도안대로와 도안동로의 8.1km 구간에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시작돼 올해로 만 3년째다. 시내버스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로변보다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고, 서남부 지역과 둔산동을 또 한 25분대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 정부 청사가 들어서는 세종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철도라든가 시내버스 아니면 BRT 노선과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정시성 확보다.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핵심적인 교통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대전의 경우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효과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대도시 수준입니다. 30%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시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철도는 1m를 짓는데 1억 원씩 돈이 듭니다. 100m를 지으면 100억 원이고 1km를 지으면 1000억 원인 거죠. 버스 전용 차로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20분의 1, 그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 있는 도로를 승용차들보다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저렴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안 신도시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고의 원인인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안 동로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구간이 아니란 것이다. 이 자체가 맨 처음에 가로변 그 버스 차로제로 설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버스 이렇게 똑같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앙차로제 설계가 충분히 반영됐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서울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걸 지금 가로변으로 하면은 해결이 되죠. 실제로 당초 계획에 없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서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가로변 차로에 비해 보행자가 차도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도안 동로의 경우 여기에 곡선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실정이다. 승강장을 이용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좁아진 도로폭으로 인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의 시내버스 통행량 또한 무단 횡단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스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3개 노선만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3개 노선만 다니다 보니까 또 이 배차 간격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도안 동로상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가 오면 차가 있건 없건 그 버스를 타야 되니까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도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차량 대 사람 사고뿐만 아니라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유턴이나 좌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유턴 등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치사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지금 이게 특이한 게요. 시내 사고는 거의 이제 속도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도안동로는 지금 현재 60km입니다. 제한 속도가. 그러면 평균 60km 이상 한 10km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간보다 속도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 보행자 사고 시에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은 있어요. 대전시는 이에 대해 도안동로 건설 초기 계획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교통영향평가 등의 분석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본 계획이 변경된 건 신속성하고 이제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설치 기준에 보면 뭐 3차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 뭐 시간당 한 100대 정도가 이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용 인원이 한 3,000명 이상일 때 또는 그 시장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그 이용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안 신도시는 뭐 시간당 한 20대 정도가 운행을 하는데 그런 기준에는 뭐 이렇게 충족은 되지 않지만 어떤 버스 이용객의 편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가장 큰 목적이자 성과로 꼽는 버스 운행의 정시성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대전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효용성이다, 공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투입된 그 차량을 보면 직행 한 노선, 3번 한 노선하고 114번, 115번 이렇게 두 노선이 있어요.
두 개의 노선의 버스를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전시 전체의 접근성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버스를 10개, 15개 노선을 대폭적으로 넣어가지고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보여주시든지.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원칙이 맞서는 상황에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대책은 교통단속 강화와 지도, 관할 서인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3교대로 보행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시민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준법 정신을 호소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줄 것을 당부한다. 도안 신도시에 대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차로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설치해서 지금 3년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서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그걸 감수 좀 해주시고 시민들이 그러다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훨씬 편리하다는 걸 느낄 정도로 저희가 하여튼 그 오염지구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주민들의 느끼는 불안이 너무 크다. 현재의 사망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그 BRT 시스템의 장점보다는 우리 아이, 우리 이웃, 우리 그 부모 이런 사회적인 취약층들의 사고가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책적인 편리성 또 시에서 주장하는 그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이런 문제가 우리 이웃과 아이들 부모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만한 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중앙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위한 시민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현재는 도안신도시 연합회 차원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의결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이제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명과 적어로 동의를 받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 정확하게 그런 입주민들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대응을 저희가 할 겁니다. 도안신도시 주민과 대전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도안신도시의 입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입주민이 늘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계도와 단속이란 임시방편 속에 주민들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네, 어느 도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긴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현장을 취재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이해가 됐는데요.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도안 동로 외에 도안대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도안대로 주변에는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놓은 만큼 당장 폐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설치했던 서울시의 경우 최초로 설치했었죠. 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갖는 사고의 위험성이 비단 도안 신도시만의 문제인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처음 실시한 서울을 비롯해 시행 3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광주의 경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본격 시행된 서울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시행 초기 큰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현재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평가다. 현재까지는 이제 정시성도 확보가 되고 버스의 평균 통행 속도도 빨라지고 또 그동안에 뭐 많은 그 시스템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객도 늘어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서울시 역시 중앙버스 전용 차로 시행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왕복 8차로거나 10차로였던 이 광폭의 도로에서 중앙차로를 설치하게 되면은 중앙 그 정류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폭의 도로를 나누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섬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3차로나 4차로밖에 이제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광폭의 도로일 때는 횡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금방 건너갈 수 있는 무단 횡단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 사실은 안전적 측면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앙버스 차로의 구조상 보행자 무단 횡단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외에도 진입, 진출 구간에서의 충돌 위험, 좌회전하는 일반 차량과 버스의 충돌 위험 등 주요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 반해 중앙버스 전용 차로 구간에서의 사고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 치사율에서의 차이는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도안동로의 계속된 사망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대전시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높은 사고 위험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시민의식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서울시가 기대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안전시설 설치와 노선 확대이다. 버스가 노선이 좀 더 확보가 되고 뭐 정시성도 조금 더 확보가 되고 또 어떤 통행 속도도 높아지다 보면 뭐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중앙정류소 도착을 했다고 무리해서 횡단하지 않고 그 다음 버스나 다른 노선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적 어떤 노선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시설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통행량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버스 전용차를 시행할 때에는 한 시간당 원래 한 10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크타임 시간대에 출근, 퇴근 시간대는 뭐 80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시간당 한 3,000명 정도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버스 전용차를 시행한다고 보는데 도안 동로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런 기본적인 설치 조건에는 맞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갖는 장점은 분명 크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라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역적 차이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성급한 정책 베끼기에 그칠 위험도 큰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도요. 주민들이 그 도로변의 아파트 밀집형이나 이런데 그 주거 밀집 도시 같은 데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원래 그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에 좀 더 빠른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버스 차로제인데 뭐 그것도 아니고 저 버스도 여기는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효율적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과 대전은 여러 가지 도시 공간 구조는 다릅니다. 일단 인구에 대한 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토지 이용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안 동로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사실은 이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한 다른 광역시의 상황은 어떨까? 광주광역시 수안지구의 임방울로, 도안동로와 마찬가지로 대단지 신도시인 수안지구와 면해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이곳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 3년 만인 지난 2012년 기존의 가로변 차로로 전환했다. 버스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또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정식성을 확보하자는 데 그런 목적은 있었는데요. 도입하고 나서
유턴이 어렵다거나 좌회전이 어렵다거나 또 그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다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 기간 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고 특히 인근 수완지구 주민들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저희들 이야기는 물론 재원이 들어갔으니까 보존해서 한번 시행해 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3.2km, 3.4km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10년, 20년 동안 두고 그 구간만 그래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다른 구간까지 해서 광주시는 1시간 갈 거를 20분, 30분에 간다고 하면 동의하겠다. 근데 그럴 도로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 중앙차로에 시행하는 거하고 저희처럼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다릅니다. 광주시는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가로변 차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광주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폐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우리 시의 하나의 그 대중교통 정책 방향인데요. 그거는 분명하게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그 정시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주민의 불편함도 없어야 되는데 중앙차로가 아니래도 충분하게 정시성이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같은 진통을 겪고 있는 대전시. 주민들의 중앙 버스 전용 차로 폐지 요구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환은 아직은 전환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나 하여튼 아니면 그 이용객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계속 좀 보완해 나가고 저희 생각은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시민의 이동성 보장만큼 중요한 문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 누군가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구간 내에서 몇 개월 이내에 3명의 어떤 사망 사고가 났다는 것은 도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안전을 포기하기보다는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정책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입주민들이 실직이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불필요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시에서 받아들여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입주민에서 또 다른 편의성을 이렇게 수용해 주면 제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이란 청사진 아래 시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 시행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도안 신도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 문제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와 상관없이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숙제로 남을 것이다. 예, 정시성 확보 등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관계자나 또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인 거죠. 네,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갖는 장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적절한 곳에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현재 도안 신도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안전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리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난 6월 25일에 3차 심리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입장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조사된 자료가 없는 만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주민들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서울시의 사례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
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대중교통의 전체 방향이 시민 우선이란 광주시 관계자의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중앙버스 차로제가 갖는 장점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정책 유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단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정책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